오늘 몇 가지 오후 현안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철도 파업 사태에 관련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철도 민영화와 철도 노조 파업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와 서른 민주당 공공부분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변재일, 문병호, 민홍철, 박수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대표들이 연석 간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철도 파업에 대해 철도공사가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이 미숙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철도 파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면허 발급 중단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기구 논의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조 대표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철도 민영화 저지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담회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합의했음을 밝힙니다. 첫째,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면허 발급을 즉각 중단할 것. 둘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셋째, 여야, 노사정 대표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장을 마련하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 넷째, 상기 사항의 실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민주당은 철도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상이 4가지 합의 사항입니다. 문제가 많은 행복주택의 물량과 예산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는 2014년도의 행복주택 예산 절반을 삭감하고 대신 임대주택 예산을 증액시키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계획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내년 공급 물량을 46,000호에서 24,000호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당초 2014년도 행복주택 예산 9,530억 원 중 5,236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예산으로는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공공임대를 16,000호에서 25,000호로 늘리는데 1,239억 원, 국민임대를 15,000호에서 28,000호로 늘리는데 2,234억 원, 국민임대 출자를 늘리는데 1,172억 원을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행복주택 공약 당시부터 도심 내 건축 가능 부지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공대지인 데크 건립 비용도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 것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행복주택 예산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서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2단계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2단계 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1단계 이전에 이어 이번 2단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4,8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달 말까지 2단계 이전이 완료가 되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10개 부처 1만여 명에 이름으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이자 시금석입니다. 때문에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또한 어제 세종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세종시 특별법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난상 끝에 옥동자를 본 것처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 행정의 중심축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세종시 정착을 위한 미비점은 없는지, 이주 공무원과 가족들이 불편은 없는지 정부의 보다 세심한 점검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유용사건 수사에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권의 대선 개입은 크게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유출 및 유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유용에 대한 수사는 마치 길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여론에 등을 떠밀려 여권 인사를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또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까? 대화록 불법 유출의 당사자인 김무성, 정문원 의원을 소환조사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핵심 당사자인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줄 소환하던 검찰이 여권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유권 무죄이고 무권 유죄입니까? 야권 유죄이고 여권 무죄입니까? 검찰 수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고무줄 잣대가 되면 검찰 신뢰는 추락할 것입니다. 검찰은 서상기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 시간 끌기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시험대이자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 엊그제 원내 부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 연동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원직에서도 사임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그 자리에 부좌현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의 요청이 있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의 각종 단위 회의에서 지금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극히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 정파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표출한 것으로,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고,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까지 예산안 심사만큼은 정말 국민의 민생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고 또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의 여러 가지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정 파탄 예산, 공약 파기 예산, 또 지방 줄이기 예산, 또 민생 파탄 예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정파적이고 무엇이 정략적인 예산 심사란 말입니까? 잘못 설계된 행복주택의 예산을 삭감하여 임대주택 분야에 돌리는 것이 정파적인 예산 심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때 추진되었던 4대강 사업의 뒤치다거리 예산에 끝도 없이 퍼부어야 되는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부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정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말입니까? 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국정원 등 잘못된 관행처럼 편성되었던 예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말입니까?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답게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예산심사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말고, 그리고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꼬투리 잡고 여당이 장외투쟁하는 역사상 최초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진정으로 민생예산, 국민예산,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 심사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